종편의 그 패널도 참 극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어제까지 칭찬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욕하라고 그러면 욕해야 되잖아요. 얼굴 싹 갈고 분명히 막 칭찬하다가 그 다음날 막 욕해요. 틀림없이 안희정 욕을 시작할 것이다 했는데 어김없이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뒷북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안희정 지사를 띄워야지 지금 내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다가 아직 안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좀 빨리 정보를 입수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비판해야 되는 시기다 해서 나온 게 지금 이제 종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학생운동을 했다라고 예전에 말을 했거든요. 학생운동까지는 다 예전에도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사파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북주의자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선한의지 이 얘기를 한 배경이 본인이 삼성으로부터 30억을 수수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안희정 지사가 그 최순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네. 막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안희정이었거든요. 똑같은 패널들이 앉아서 이제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희 보고 민원연은 너무 문재인 그 전 대표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은 안희정 지사고 뭐고 어디든 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어떤 주제를 하더라도 끝에는 문재인 공격으로 끝이나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편파적으로 모니터한다고 가시는데 편파적인 건 종편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너무 커져서 사실은 민주당 대세론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외연을 확대해서 보수의 파일을 줄여서 자기들이 띄워줬는데 뜨고 하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할 거라고. 실제로 공격이 예상이 맞잖아요. 시작됐어요. 볼까요?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희정의 과거 청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제 자신부터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에서 사실은 자기가 커밍아웃을 안 했습니다. 이 클리어하게.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정확하게 자기의 목소리로 그 고대 철학가 출신과 같은 철학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아주 심플한 용어로 자기 여기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해야 될 기점은 반드시 알겠습니다. 안지사는 이번에 관훈 토론 때도 나왔지만 사실은 뭐 앵커께서는 위숙임동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주사파 출신입니다. 예?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부 그런 것들을 또 지우기에서도 중도 공략을 하겠죠. 안희정은 NLL 이 노동 운동 계열 완전히 뭐 전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념상 완전히 어떤 좌파에서 지금 현재 중도의 개념으로 오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념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 반미 청년회는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 확신하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반국가 단체였고요. 안희정 지사는 거기에 아주 그 핵심적으로 참여했다가 이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그 대권 선언문을 대선 출마 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한미 동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균등하게 보면서 자기는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교랑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시작전권 그 조기 환수를 얘기하는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는 곧 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무늬만 중도 보수이고 안희정 지사의 어떤 본질적인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 노선을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지사가 우클릭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득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진실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저 진실성이 없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클릭을 하려면은 정말 자기가 과거의 주사파 과거에 대한 어떤 말을 한마디 하고 나왔더라면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클릭은 정말 정치적인 쇼지.
진실성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선한 의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 안희정 지사가 삼성으로부터 과거에 30억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서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도 좀 털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선한 의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거를 받았어요. 분노. 그다음에 뭐 사랑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도 그들이 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들을 홀리려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더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안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서 그 1년에 수영 생활을 한 감옥 사람입니다. 갔다 오신 분이죠. 그리고 안 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 분명한 부분이 있는 지금 측근 비리로 해서 우리가 51%의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 축출해내려고 하는 지금 그 시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 축출이 됐을 때 그 다음 대통령이 그 문제로 축출됐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과연 시대 정신입니다. 노 전 대통령 때 비선 실세가 안희정 아니었냐? 아니면 뭐 그때 우광재 좌의정으로 불렸으니까. 그리고 또 일요일에도 항상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청와대 관저 이렇게 되면 당장 그 연상을 하시는 거는 아마 최순실 씨를 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많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좌의정, 우광재 얘기를 뭐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안희정 지금 충남지사가 그 당시에 실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근데 현실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가능성은 우리 박사님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왜 그런가 뒤집을 수 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우선 메시지가 없고 비토 세력이 너무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anybody but 문재인이거든요. 그 감정이 굉장히 세요. 그 사실 그런 그 비토 세력이 굉장히 강한데 문재인 전 대표를 보면 참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점이? 이제 아직도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원래부터도 저는 참 문재인이 전략을 잘못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문재인이 전략을 잘못 썼으면 확장성이 없다는 거는 그동안 계속 증명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탄핵 국면까지 왔고, 지금 보수가 또 약자가 됐잖아요. 그럴 때 좀 어루만져 주는 게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품도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참 문재인이 지금 추세로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재인 산성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것이 2주 만에 10%가 상승합니다. 더더구나 그 문재인 대세론에 거의 맞먹으면서 다른 후보들 중도 보수층에 지역적으로는 충청을 포함한 중도 보수층의 50대 이상층의 여론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안희정 그 충남 엑소 안희정의 그 돌파력이 정말 눈에 띕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나와도 힘들다. 이순신 장군이 나와도 힘들다. 세종대왕이 나오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 안희정 지사가 지금 세종대왕의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그 열풍이 바람이 불어버리면은요. 그 조직세가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선에서 놀라운 어떤 그 결과를 불러낼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 역할 분담을 좀 한 거죠. 네. 어쨌든 문재인을 꺾어주길 바라고 한편에서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하고 뭐 이렇게 혼선된 메시지가 있긴 한데 여하간 칭송 1년도에서 이제 확 바뀌었어요. 확. 이 종편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어떤 시점을 딱 여의 땅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안희정을 띄우다가 막 욕하다가 이재명을 막 띄우다가 막 욕하다가 안철수 막 띄우다가 안철수는 욕을 하진 않아요. 안철수 의원은 막 띄우다가 잊어버려요. 그냥. 아, 급하지 않다.
합쳐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항상 문재인이 껴있어요. 그리고 요즘 종편이 계속 많이 하는 게 지금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약간 기계적 대립이라고 해서 기계적 균형을 계속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촛불 집회와 그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그쪽에서 벌어지는 온갖 희한한 그 가짜 뉴스 그리고 뭐 폭력 사태 막말 폭언 엄청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같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부각한 똑같이 저는 이건 허구적 대립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죠. 실제 그런 대립이 없는데 방송에서만 종편에서만 양쪽이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80%의 지지를 받고 저쪽은 15%의 지지를 받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론조사에서 한 70% 넘으면 압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80%면 정말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압도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뭐 양극단, 1대1처럼 그렇죠. 보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탄핵 반대 집회 쪽에 오시는 그 극우 보수분들이 벌이는 난동 있잖아요. 그것은 가해자를 이야기를 안 해요. 보도에서 그게 누가 그랬는지 안 하고 그냥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회랑 헷갈려. 섞어버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지금 그런 보도 양상이 조중동과 종편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도를 넘은 극우 집회 뭐 이렇게 쓰던데요? 아니에요. 근데 그 제목은 그렇게 쓰는데 사설에서나 내용에서 보면은 양극단. 굉장히 그리고 심지어 며칠 전에 어젠가요 조선일보에서 그 저기 태블릿 PC 뭐 5대 뭐 의혹 이렇게 해가지고 특집으로 그런 이야기는 사실 창피해서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급해요, 정말 지금. 너무 급해요. 완전히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요, 진짜 쟤네들도. 지금의 언론 상황이 아주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끝까지 방심하면 같습니다. 안 된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많이 나가셔야 돼요. 네. 실제로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의 그 패널 참 극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어제까지 칭찬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욕하라고 그러면 욕해야 되잖아요. 얼굴 싹 갈고 분명히 막 칭찬하다가 그 다음날 막 욕해요. 틀림없이 안희정 욕을 시작할 것이다 했는데 어김없이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뒷북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안희정 지사를 띄워야지 지금 내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다가 아직 안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좀 빨리 정보를 입수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비판해야 되는 시기다 해서 나온 게 지금 이제 종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학생운동을 했다라고 예전에 말을 했거든요. 학생운동까지는 다 예전에도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사파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북주의자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선한의지 이 얘기를 한 배경이 본인이 삼성으로부터 30억을 수수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노 전 대통령 주사파 과거에 대한 어떤 말을 한마디 하고 나왔더라면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클릭은 정말 정치적인 쇼지 진실성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선한 의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 안희정 지사가 삼성으로부터 과거에 30억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서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도 좀 털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선한 의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거를 받았어요. 분노.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들을 홀리려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더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안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서 그 1년에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갔다 오신 분이죠. 그리고 안 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지금 측근 비리로 해서 우리가 51%의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 축출해내려고 하는 지금 그 시대에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희정의 과거 청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제 자신부터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에서 사실은 자기가 커밍아웃을 안 했습니다. 이 클리어하게.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정확하게 자기의 목소리로 그 고대 철학가 출신과 같은 철학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아주 심플한 용어로 자기 여기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해야 될 기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지사는 이번에 관훈 토론 때도 나왔지만 사실은 뭐 앵커께서는 위수김동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주사파 출신입니다. 예?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부 그런 것들을 또 지우기 위해서도 중도 공략을 하겠죠. 안희정, NLL 이 노동 운동 계열 완전히 뭐 전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념상 완전히 어떤 좌파에서 지금 현대 중도의 개념으로 오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념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 반미 청년회는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 확신하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반국가 단체였고요. 안희정 지사는 거기에 아주 그 핵심적으로 참여했다가 이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그 대권 선언문을 대선 출마 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한미동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균등하게 보면서 자기는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교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시작전권 그 조기 환수를 얘기하는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는 곧 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무늬만 중도 보수이고 안희정 지사의 어떤 본질적인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 노선을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지사가 우클릭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득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진실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저 진실성이 없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클릭을 하려면은 정말 자기가 과거의 주사파였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안희정 지사가 그 최순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막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안희정이었거든요. 똑같은 패널들이 앉아서 이제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희 보고 민원연은 너무 문재인 그 전 대표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은 안희정 지사고 뭐고 어디든 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주제를 하더라도 끝에는 문재인 공격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편파적으로 모니터한다고 가시는데 편파적인 건 종편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너무 커져서 사실은 민주당 대세론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우연을 확대해서 보수의 파일을 줄여서 자기들이 띄워줬는데 뜨고 하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할 거라고 실제로 공격이 예상이 맞잖아요. 시작됐어요. 볼까요?